아침이 밝아옵니다. 햇살은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집안의 공기는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가슴 한쪽이 괜히 비어있는 느낌. 휴대폰을 집어드는 손이 습관처럼 움직입니다. 혹시 그 짧은 기대가 오늘도 조용히 실망으로 바뀝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장면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아도 메시지가 오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쁜가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렇지. 머리로는 이해하러 애쓰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밥을 먹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집이 조용해져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잊혀진 것 같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그 누군가가 내 인생의 대부분을 바쳐 키운 자식일 때 그 침묵은 더 크게 울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기대에 붙잡힌 상태라고 말합니다. 기대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랑은 곧바로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고구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나를 떠올리지 않을까? 이 질문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비교와 서운함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나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때 마음은 과거로 자주 돌아갑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오던 시절, 그 기억들이 지금의 침묵과 대비되면서 마음의 공허함은 더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무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나타나는 고통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아이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집착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무언가를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예전처럼 연락해 주길 바라는 마음, 예전의 관계가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유독 조용한 시간에 취약해집니다. 할 일이 줄어들고 만남이 적어질수록 생각은 안으로만 맴돕니다. 왜 연락이 없을까? 이 생각이 반복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불안과 비교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복사고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감정을 키웁니다. 여기서 잠시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숨이 얕아져 있지는 않은지, 이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우리는 종종 연락을 기다리느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돌보지 못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수행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서운한 마음이 올라와 있구나. 지금 외로운 감정이 있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늙지 않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는 평생 주는 역할에 익숙합니다. 챙기고 걱정하고 기다리는 역할. 그래서 받지 못할 때 더 허전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 기다림을 탓하지도 억지로 참으라고 말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다만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요한 아침이 조금은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을지,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마음을 안고 사는 부모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다른 길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기다릴수록 마음이 더 아파지는지 그 심리와 마음의 구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 아침에 이 마음을 조용히 안아주듯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다림은 조용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왜 아직도 연락이 없을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 생각이 한 번 떠오르면 마음은 그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냥 안부 한마디면 충분해.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작은 기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입니다. 바로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기다림은 고통으로 변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대가 있으면 반드시 실망이 따른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 원리를 그대로 설명한 말입니다. 기대는 미래를 향해 마음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내 뜻대로 오지 않을 때 마음은 저항하고 상처받고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고쿠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기대하게 돼요. 그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식을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의 생활 리듬에 맞춰 살았고 아이의 감정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기다림 그 자체가 아니라 기다림에 붙어있는 생각입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이 비교의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은 데스로 빠져듭니다. 비교는 늘 자신을 가장 불리한 자리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자존감은 조용히 깎여나갑니다. 기다릴수록 아픈 이유는 기다림이 곧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상대의 선택입니다. 상대의 삶과 리듬,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선택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마음은 이미 싸움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이 클수록 괴로움도 커진다. 왜냐하면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고 키웠지만 이미 독립된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기다림은 점점 더 아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연락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연락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무언가일까요? 많은 경우 부모가 기다리는 것은 연락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내가 여전히 소중한 존재인지 내 자리가 아직 남아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이 확인을 자식의 행동 하나에만 맡겨두면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연락이 와서 괜찮다가도 내일은 없어서 다시 무너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오르내리는 상태를 불교에서는 요동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요동치는 마음에서는 평온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제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바로 화면을 켜지 말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그 다음 숨을 천천히 한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마음과 행동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기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에 다시 끌려갈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지. 이 선택이 쌓이기 시작하면
기다림의 무게는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기다리지 않겠다고 다짐해서가 아니라 기다림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아픈 이유는 우리가 그 기다림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잊기 때문입니다. 내 하루, 내 몸, 내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오직 상대의 반응만 바라봅니다. 이때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이 메마름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마음이 다시 중심을 찾는 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내가 기대하고 있었구나, 이 한 문장만 조용히 마음에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관계가 변할 때 사람은 두 번 아픕니다. 한 번은 변화 그 자체 때문에 아프고, 또 한 번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아픕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관계를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인연은 맺어질 때도 있지만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거리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연이 끊어졌다는 말과 인연의 모습이 변했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연락이 줄어들면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인연이 약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연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의존의 형태가 끝난 것입니다.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부모 또한 자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막상 내 삶에 적용되면 마음은 쉽게 저항합니다.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변해야지 예전처럼만 해주면 안 될까? 이 질문 속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종종 과거의 관계를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는데, 그땐 내 말 한마디에 바로 반응했는데, 하지만 그때의 자식과 지금의 자식은 같은 사람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못할 때 부모의 마음은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과거에 머무는 마음을 또 하나의 집착이라고 봅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집착, 지나간 역할에 대한 집착, 그 집착이 클수록 현재는 점점 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마음속 기준이 계속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지금의 모습이 정말 나를 버린 모습일까요? 아니면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방식이 달라진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식의 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건보다 해석이 괴로움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 자체는 하나의 중립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나는 소중하지 않다, 나는 외면당했다 라는 해석이 붙는 순간 마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해석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부모와 자식은 평생 같은 거리에 머무는 사이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사이입니다. 이 거리의 변화는 사랑의 크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삶의 방향이 잠시 달라졌을 뿐입니다. 부모의 역할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보호자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챙기는 사람에서 존중하는 사람으로, 이 전환은 마음을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숙은 자식에게도 자연스럽게 전달됩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행은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관계는 계속 이어지되 그 관계 안에서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질문을 마음에 올려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의 모습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때 마음은 이미 한 발짝 자유로워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집착이 어떻게 사랑의 이름으로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드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그저 관계도 숨을 쉬어야 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원래 따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드러내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미묘한 무게 때문에 관계는 조금씩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대부분 걱정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몸은 괜찮은지,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이 모든 말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랑은 때로 자신을 평가받고 감시받는 느낌으로 바뀌어 전달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집착이 사랑의 옷을 입은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랑 그 자체는 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내 뜻대로 되게 하려는 마음, 상대가 이렇게 행동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사랑 안에 섞이기 시작하면 그 사랑은 서서히 짐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연락만 좀 해주면 돼.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냥이라는 말 속에 보이지 않는 기대를 느끼게 됩니다. 연락을 하면 안심해야 하고, 연락을 안 하면 부모가 서운해할 것이라는 압박. 이 압박이 반복되면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연락 자체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에는 통제의 심리도 숨어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려 합니다. 일은 잘 되는지, 사람 관계는 괜찮은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식에게 이 질문들은 관심이 아니라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식의 마음은 설명해야 하는 자리로 부모를 인식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쿠는 바로 이 지점에서 깊어집니다. 부모는 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지라고 느끼고, 자식은 연락하면 더 피곤해질 것 같아 라고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서로를 힘들게 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사랑이 집착으로 변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끊으면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챙기려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거리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로울 때 다가가고 답답할 때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양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를 편안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관심이 아니라 상대가 숨 쉴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나는 배려. 이 배려가 빠질 때 사랑은 나도 모르게 상대의 삶을 침범하게 됩니다. 잠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자식을 위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말일까요? 이 질문은 부모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맑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성찰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다음에 자식과 통화할 기회가 생기면 조언하거나 걱정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 얘기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리고 잠시 침묵을 허락해 주세요. 그 침묵 속에서 자식이 스스로 말을 꺼내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대화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잡아당길수록 멀어지고 놓아줄수록 가까워집니다. 이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삶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그 신뢰가 느껴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편안한 존재로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자, 다음 부분에서는 이 집착을 조금 내려놨을 때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왜 부모가 먼저 가벼워질수록 관계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사랑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잠시 내려놓는 연습을 마음속에서 시작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놓는다는 말은 많은 부모에게 두려움으로 들립니다. 놓으면 정말 멀어지는 건 아닐까? 이제는 아무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건가?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괴롭히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사랑을 오래 지켜온 사람일수록 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놓치지 않을까? 혹시 잊혀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이 클수록 관계는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놓을 때 비로소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물도 꽉 쥐면 흘러내리지 않듯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자식이 아니라 이래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연락은 이 정도는 해야 하고 명절에는 반드시 와야 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만큼은 알아줘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들. 이 기준들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사랑을 옥죄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줄이니까 처음엔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에게서 아무 이유 없는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는 부탁도 요구도 아닌 그냥 안부였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숨 쉴 공간을 주고 있었구나. 자식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하는 순간은 부모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자식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부모가 늘 대기하고 있지 않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하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깁니다. 요즘 엄마는 뭐하고 지낼까? 이 궁금함이 연락의 시작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비워서 채우는 길이라고 합니다. 비우면 없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기다림을 비우면 평온이 들어오고 서운함을 비우면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평온과 따뜻함은 말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연락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면 그것은 또 다른 기대가 됩니다. 기대는 다시 괴로움을 낳습니다. 진짜 내려놓으면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이제 내 마음을 돌보겠다라는 선택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돌보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중심이 바뀝니다. 휴대폰이 아니라 내 몸과 내 시간으로 중심이 이동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걸을지, 누구를 만날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 단단함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에서 나오는 단단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나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평생 자식에게 향하던 마음을 이제는 조금 나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변화입니다. 나를 돌보지 못한 채 상대만 바라보면 관계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하루 자식의 연락을 기준으로 기분을 정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만 약속해 보십시오. 연락이 와도 너무 들뜨지 않고 와 있지 않아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다. 이 문장을 하루에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이 연습은 마음을 아주 서서히 자유롭게 만듭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가벼워진 사랑은 상대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저 열려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열려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자기 삶으로 돌아온 부모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가치를 느끼고 외로움이 아닌 충만함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을 저희 마음에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하루는 자식의 소식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연락이 오면 하루가 환해지고 오지 않으면 하루가 흐려집니다. 이 리듬이 오래 반복되면 삶의 중심은 조용히 바깥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다시 중심을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큰 원인 중 하나를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를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정작 나의 숨, 나의 피로, 나의 욕구를 놓치게 되는 상태입니다. 부모는 특히 이 상태에 익숙합니다. 평생을 자식의 필요에 맞추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자식만을 중심에 두던 시선에서 한 발 물러나 나의 삶 전체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이 시선을 되찾을 때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하겠어? 이제 와서 나를 챙긴다고 달라질 게 있나? 하지만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항상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과거가 길었다고 해서 지금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은 진행 중이고 마음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먼저 보지 않고 이 창밖을 한번 바라보는 것, 식사를 하면서 천천히 씹으며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느끼는 것, 이 작은 행위들이 마음을 현재로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일상의 수행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기다리는 사람이기 전에 나는 하나의 사람입니다. 기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자기 연민이 아니라 자기 자비가 시작됩니다. 자기 자비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참 애썼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이 표현하지 않아도 나는 나의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인정을 스스로에게 해줄 때 외부의 인정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하루 일정이 비어있는 날, 특별한 약속도 없는 날, 이때 마음은 쉽게 자식에게로 향합니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이 순간을
다른 선택으로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산책을 나가거나 오래 미뤄두었던 책을 펼치거나 전화 한 통을 친구에게 먼저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외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다시 내 손에 쥐기 위한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의존에서 벗어날 때 관계가 맑아진다고 말합니다. 자식에게서 기쁨을 얻어야만 행복한 상태에서는 관계가 늘 긴장됩니다. 반대로 내 삶 안에 작은 기쁨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작은 실천 하나를 더 제안드립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자식 생각 대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 아주 사소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잠깐의 낮잠, 혼자 웃었던 순간, 이것을 떠올리는 순간 마음은 부족함에서 충분함으로 이동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자식은 그 변화를 말보다 먼저 느낍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의 목소리, 대화 속 여유, 조급하지 않은 태도, 이 모든 것이 부모가 괜찮아 보인다는 신호가 됩니다.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존재에게 더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중심을 되찾은 부모의 변화가 자식과의 관계에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왜 부모가 편안해질수록 자식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마음은 늘 앞서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은 말을 기다리며 스스로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불교에서 수행의 시작은 복잡한 깨달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멈춤입니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행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특정 순간에 유난히 흔들립니다. 휴대폰이 눈에 들어올 때, 하루 일정이 비어 있을 때, 밤이 깊어질 때, 이때 마음은 자동으로 연락이 없네라는 생각으로 향합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에 끌려가 하루 전체가 흐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 아주 짧은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휴대폰을 집어들고 싶어질 때, 혹은 이미 들고 있다면 그 상태에서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지금 기다리는 마음이 올라왔구나. 이 한 문장은 생각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감각을 느끼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숨을 내쉽니다. 내쉴 때는 어깨와 턱의 힘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이 연습의 핵심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밀어내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연습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작은 반복에 의해 천천히
방향을 바꿉니다. 매번 기다림에 끌려가던 습관이 알아차림으로 한번 멈춰질 때마다 마음의 근육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확실한 차이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루에 한번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창가에 앉아 밖에 소리를 듣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온기를 느끼거나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는 감각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현재 머무는 힘이 커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은 항상 미래에 있습니다. 언제 올까라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을 비워버립니다. 하지만 현재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면 기다림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기다림이 삶의 전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연습은 자식을 잊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말도 부드러워지고 침묵도 편안해집니다. 자식은 그 미묘한 변화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관계의 공기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마음에 남겨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숨쉬고 있다. 연락이 없어도 기다림이 남아있어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감이 단단해질수록 외부의 반응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안정될 때 자식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부모가 평온해질수록 자식의 연락이 부담이 아닌 선택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오늘 하루에 이 멈춤의 순간을 한 번만 허락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분위기를 느낍니다. 목소리의 톤, 대답 사이의 여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상태.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달라지면 자식은 그 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감지합니다. 부모가 불안할 때의 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을 품고 있습니다. 바쁘지? 라는 말 속에도 서운함이 숨어 있고, 몸은 괜찮니? 라는 질문 안에도 걱정이라는 압력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은 그 미묘한 무게를 생각보다 정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반복될수록 연락은 점점 더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 대화의 결도 달라집니다. 묻지 않아도 괜찮고, 말이 짧아도 괜찮고, 침묵이 흘러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여유는 나는 괜찮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 존재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자기 안에 머무는 평온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 평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잔잔한 물이 주변의 파동을 가라앉히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제 생활을 챙기기 시작하니까 아이 쪽에서 먼저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이 질문은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더 이상 항상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지 않을 때 자식의 마음에는 궁금함이라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궁금함은 관계를 다시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엄마는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 아빠는 요즘 뭐가 즐거우실까?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부모는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자식에게도
부담이 아닌 안정감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락을 받기 위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존중하겠다 라는 선택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무위무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 오는 순간에도 부모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 연락을 기다렸다는 표시로 한꺼번에 쏟아내기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해줘서 고마워.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담 없이 받아들여질 때 그 연락은 다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에 새기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연락은 관계의 전부가 아니다. 연락이 많다고 해서 관계가 깊은 것도 아니고 연락이 적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의 깊이는 서로를 얼마나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편안함은 부모의 마음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부모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관계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오늘 연락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 문장은 포기의 선언이 아닙니다. 의존에서 벗어났다는 표시입니다. 의존이 줄어들면은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작은 실천을 하나 더 제안드립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그 대화를 길게 끌고 가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짧아도 괜찮고 가볍게 웃고 끝나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라. 이 말 한마디에 평온이 담겨 있다면 그 대화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가 평온해질수록 자식은 부모를 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만나고 싶은 존재로 느낍니다. 이 차이는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해야 해서 하는 연락은 점점 줄어들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오해 하나를 풀어보려 합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사랑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랑을 재고 있었는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부모의 평온이 관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시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만 판단합니다. 전화가 왔는지, 메시지가 있는지, 얼마나 자주 안부를 묻는지. 하지만 사랑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대가 다를수록 사랑을 전하는 언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연락도 없는데 정말 나를 생각은 하는 걸까? 이 질문은 서운함에서 나오지만 그 안에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그 확인의 기준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로 하나의 기준에 고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고정된 틀,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랑이 없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반드시 진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자식 세대에게 연락은 감정 표현의 중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그것 자체로 부모를 안심시키고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부모님은 괜찮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신뢰는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부모는 연락이 없을 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 걸까? 외로움일 수도 있고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자식의 행동 하나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을 자식에게만 책임지우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이 원인이 있어 생기지만 그 원인이 항상 눈앞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은 계기일 뿐 진짜 원인은 내 안에 쌓여온 외로움과 불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식을 향한 억울함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사랑의 기준을 다르게 놓아보면 어떨까요?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편안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은 내 마음을 파괴하면서까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들고 서운함이 줄어들면 대화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자연스러움 속에서 진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작은 마음 연습을 하나 더 제안드립니다. 연락이 없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연락이 없다는 사실과 사랑이 없다는 해석은 다를 수 있다. 이 문장은 서운함을 억누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기 위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조금씩 유연해집니다. 부모와 자식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평생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리듬이 있고 각자의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할 때 관계는 비교에서 벗어나 존중으로 이동합니다. 존중이 생기면 사랑은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보려 합니다. 기다림, 내려놓음, 자기 돌봄, 평온, 이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의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 태도가 노년의 마음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사랑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드럽게 받아들이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아픔에서 시작해 집착을 내려놓는 과정, 그리고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조금 달라진 나 자신입니다. 불교에서는 행복을 얻기 위한 마지막 조건으로 붙잡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연락이 오면 오는 대로,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그 사이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노년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될까? 하지만 이 질문은 조금 이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덜 아플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옮겨갈 때 삶의 중심은 자식에게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아이러니하게도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가 불안해할 때보다 부모가 자기 삶을 차분히 살아갈 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모의
하루에 여유가 생기고 목소리에 조급함이 사라질 때 자식은 부모를 부담이 아닌 안식처로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연락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오래 갑니다. 노년에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자식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면 행복하고 오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다시 밖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장 자식의 행동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림에만 머물던 마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만 이 문장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도 내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다. 이 문장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줄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향한 자비를 회복하기 위한 말입니다. 이 자비가 회복될 때 사랑은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국 각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부모도 자식도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길이 잠시 멀어 보일 때에도 인연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풍경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마음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오늘 이후로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 찾아오면 그 시간을 자신을 돌보는 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차 한 잔을 마시고 몸을 조금 움직이고 숨을 한번 깊게 쉬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노년을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간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보다 나를 살아내는 시간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